정 박사, 채권관리 교육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회사 자산이고요.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 자산이죠. 괜히 귀중한 자산이죠. 밤잠 안 자고 만들어서 제작한 물건일 거고요. 또 개인으로 말해도 보면, 개인 사업할 때도 보면, 개인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또 보면 용역과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귀중한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또 가치를 높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면 그 미션은 제 역할은 그거 같아요. 부실채권을 제로화시키는 경우. 부실채권. 근데 보면 이 부실채권을 제로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는 거 아니? 우리들이 그죠? 여러분 회사라든지 개인들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출중하시고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직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어도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난 고객들, 우리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한 고객이 그 나름대로 또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보면 거래선이 있을 거고 돈을 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 받아오면 결국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부실화될 거고 우리한테 수긍을 못 해줄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제 보면 이제 그 피해를 입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을 제로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목표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목표를 보면 저는 부실채권 제로화해 두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순이익이 한 5% 정도는 올라가지 않나? 물론 뭐 업종별로 틀릴 거고 각자의 처한 사정이 틀릴 거겠죠. 그래도 보면 여러 가지 경험칙상 보면 저희들이 보면 부실채권만 제대로 막아도 순이익이 5%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 부실채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뭡니까? 부실채권은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보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확실한 담보,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서, 보증보험증권이라든지 확실한 게 있으면 모를까. 물론 그것도 보면 우리가 보면 그 어떤 그죠? 그걸 회수하기 위한 또 노력이 들어가겠죠. 뭐 그 시간 동안 또 우리도 보면 로스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건 비교적 좀 그래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부동산 담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또 보면 연대 보증이라든지 했을 경우는 100%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높은 담보를 받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2순위, 3순위, 후순위로 받게 되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면 부실채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부실채권이 있어야 하면 회사가 흔들린다. 흔들리죠. 이게 부실이 쌓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현금을 갖다가 쌓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차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과 용역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외부한테 공급하고 결국 못 받는 돈으로 외상매수금이죠. 미수채권 쌓이는 상태고 자산으로는 잡혀 있지만 결국 또 다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빌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또 빌려와야 될 거고 이자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금의 유동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회사가 전체가 흔들린다든지 망한다든지 그렇진 않지만 뭐예요? 하나의 뭡니까? 계기는 될 수 있는 거죠. 위기는 어디서 찾아옵니까? 전체 위기가 아니라 하나, 그죠? 틈새가 벌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입이 잘 해와야 되는데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차입도 잘 안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보면 회사 전체가 또 매출도 안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보면 이제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면서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그죠? 좀 논리가 좀 비약이 됐지만 그렇게 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 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매출을 더 해야 된다. 더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당기순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총익, 매출원가 쭉 빼고 뭐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손실 다 뺐더니 보니까 매출액이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쵸? 1,000만 원이다. 내 목표이익이 그죠? 내 개인 손익이 아니 우리 사업부 손익이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1억 팔면 1,000만 원이 남는 경우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 1억을 갖다가 부실화했다. 즉 매출했는데 받지 못하게 됐다. 날렸다. 대선 처리했다. 그러면 얼마를 더 파셔야 됩니까?
1억 원 더 매출하시면 되는 경우죠. 1억 원 더 매출하게 되면 10% 이익이니까 1,000만 원이 뭡니까? 보전이 되는 경우죠. 물론 시간은 같지만 보전은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그 노력이 필요하죠.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이 1억을 더 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거래선 그죠? 거래선을 확보해야겠죠. 이 사람이 과연 내 거래 파트너로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래선 신용조사도 해야 되고 담보조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공장이면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설치면 설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거래선이랑 거래했다가는 위험하다 인지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면 한 50% 정도는 참 그죠?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뭡니까? 안 하신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왜? 더 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1,000만 원이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 한번 우리가 어때요? 거래선 잘못 만나서 부실화가 생기면 1년 장사 헛된다. 예. 그래서 보면 그러면 보면 성공적인 채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기준이 필요하죠. 나라에도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법, 민법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채권 관리도 회사에서는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담보관리 기준, 부실채권 관리 기준, 신용관리 기준, 여신한도 가진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 기준에 맞춰서 뭡니까? 또 기준만 세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ISO를 받는다고 해서 잘 이쁘게 만들어 놓고 책꽂이에 꼽아 놓고 총무부서에 넣고 모셔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준을 만들 때 뭡니까? 그 기준에 참여한 사람들 영업이면 영업, 관리면 관리, 회계면 회계, 법무면 법무, 채권이면 채권 다 같이 모여서 뭡니까? 그 기준 우리 사정에 맞게 남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게 그죠? 잘 정비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뭡니까? 전파 교육을 해야 되는 경우죠. 모두가 또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기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면 시스템. 그다음 보면 신용조사 시스템인데 물론 영업을 오래 하신 분이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요. 딱 보면 그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그렇지만 보면 조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감보다는 뭐예요? 신입사원이나 오래된 사원이나 그 결과를 갖다 같은 걸 그죠?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면 이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래서 외부에 보면 이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외부 시스템을 그죠? 비용을 지불해서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나 이런 걸 넣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그 기업의 신용도 그죠? 부실이면 부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보면 채권 관리 뭔가 하나 하는 그 기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1년에 2회 이상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회 이상은 받아갖고 뭡니까?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조직 역량을 높여주셔야 되는 경우죠. 과거에 했던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세월이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죠? 우리들도 뭡니까?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 경우죠. 요즘은 또 어때요? 융합학문이라고 그러죠. 자기 전공은 뭡니까? 그거는 뭡니까? 업무에 필요한 거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뭐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내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이런 일들 이 교육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전에 보면 이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실화 생기면 바로 뭡니까? 압류해라. 압류해라 그러죠. 뭘 갖고 압류합니까? 우리가 국세청이고 국가도 아니고 그죠? 이럴 경우 뭡니까? 지금 바로 부실화가 생기면 가압류라는 걸 써야 되겠죠? 그죠? 가압류. 압류라는 건 뭔가 우리가 집행권은 판결문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식 본안소송 우리가 법원에 가서 받은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명령이라든지 공증험이라든지 이런 걸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한다든지 유태동산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또는 유태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든지 이게 바로 뭡니까? 판결문 집행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없을 때는 뭡니까?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압류. 장래 집행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 그 부동산이 없어지면 나중에 내가 재판 이기더라도 우리가 종이 한 장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의 정리라든지 뭔가 프로세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 이렇게 봐요. 회수하려는 강한 의지. 물론 보면 저희들이 보면 의지도 강하고 이 노력도 그죠? 이 기준이라든지 물적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니 이걸 받아야겠다는 거죠. 이런 의지. 지금 뭐예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회사 돈이 아니라, 그죠? 그냥 부도에서, 부도 됐대. 그럼 또 받아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강한 의지.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뭡니까? 끝까지 받는 거. 그래서 채권은 뭡니까? 대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받을 때 끝난다는 거. 예.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CEO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꼭 CEO일 수도 있지만, 관리 담당이라든지, 그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뭐 CFO라든지 재무 담당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매출 채권을 반드시 뭡니까? 회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망이 있는 회사들은 어때요?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미수 채권이 좀 적어요. 왜? 그걸 갖고 뭡니까? 계속적으로 뭡니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관심이 있다는 소리죠. 일단 줄어드는 경우죠. 근데 보면 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심이 없고 보면 본인의 자기가 본인이 잘하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파는 거 이런 거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늘어나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산은 잡히는 거죠. 그죠? 매출 채권 그 자산은 잡혀 있죠. 미수 채권 잡혀 있는데 이게 보면 받아오는 것보다 뭔가 못 받아오는 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가면 당연히 매출 채권도 늘어난다고 보는 거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매출 채권이 더 늘어나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월령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면 같은 채권 3개월, 6개월만 못 받는 기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있잖아요. 6개월 넘는 채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한 사항 없는 거, 확실한 담보 없는 거, 이거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자, 정리, 그죠? 자세. CEO 뭡니까? 위에서 탑에서 이 관리하는 쪽에서 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뭐예요? 부실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조직 구성을 해준다든지 물론 보면 사람이 없는데 채권 관리 담당 그죠? 소규모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그것만 100%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업무도 하지만 그 업무도 뭡니까? 그 사람 책임에서 할 수 있게 그죠? 일정 부분 40%, 50%그 사람한테 역할을 주어주고 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원책을 주고 뭔가 육성을 해서 뭡니까? 조직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또 뭐야? 이 제도 정비 같은 경우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채권 관리하는 전문가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래서 키우는 양성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CEO가 관심을 가질 때 부실 채권은 발생되는 게 현저히 줄어든다.